자, 글청개님. 네. 글청개라면은 지금 당장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릴 때는 이렇게 하겠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질질 끌지 말고.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인데 매출 2배, 매출 몇 배로 늘린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몇 가지만 알면 돼요. 근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일인지 그런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 같으면. 그럼 제가 한번 쓰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설명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인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략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보면 사람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포용력, X축이 여기 Y축인데 여기 이제 역량이에요. 역량.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다 캐나도 성공을 못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포용력이 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포용력이 약한 사람이냐. 그리고 여기서도 그래요. 역량이 약하냐 강한 사람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포용력이 강해. 그런데 역량은 없는 분이야.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상주의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상주의자. 이게 처음 시작하는 분도 이럴 수가 있고 뜬구름 잡는 거지. 야, 나 뭐 될 수 있어. 근데 본인 실력은 없어. 근데 이 사람 보고 왜 뜬구름 잡냐고 하냐면 그래 좋은 이야기는 같아. 청사진은 있어. 근데 본인 실력 없이 그냥 어떤 기회가 있고 그거가 잘 될 것 같아. 뭐 투자든 아니면 뭐 어느 뭐 회사든지 간에. 그럴 때 이제 이상주의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포용력도 없고 역량도 없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고립된 사람이라고. 고립된 사람. 이런 경우는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용력이 약하게 있는데 역량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복자라고 불러요. 정복자. 여기서 말하는 포용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트렌드에 민감하냐.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면 그거에 적응할 의지가 있냐. 그리고 내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흡수할 그런 의지가 있냐.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말하는 의지죠, 의지. 여기 뭐냐면 선두야, 선두. 1등, 가시야, 신. 요거를 이제 이해가 잘 안 올 테니까 아빠의 스타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여기는 아빠인데 부자 아빠야. 경제력도 갖췄어. 집에 막 돈을 몇 천만 원씩 벌어다줘. 자식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와이프도 좋아하고.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되게 친밀하고 다정한 분이야. 트렌드에도 민감해.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이 아빠가 지금 이 특정 기간에만 잘하는 아빠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 같은 그런 아빠인 거예요. 부자 아빠야. 여기 뭐냐면 무서운 아빠야. 나중에 정년퇴직하면 국물도 없어. 돈 못 버니까. 당장은 이제 무서워서 따르긴 하는데 돈도 현재는 나쁘지 않게 벌어요. 가장의 역할을 해. 근데 곧 끝날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예전에 징기스칸이 그랬죠. 뭐 뜬금없이 이런 얘기 나오지만 여기는 자기 쪽 성공한 삶이나 어떤 자기 돈 버는 시스템이 확고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역량이 강한 쪽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여기는 트렌드를 따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요. 징기스칸 금방 망했죠. 세계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월마트는 어떻습니까? 월마트. 미국에서는 씹어 먹었죠.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 시스템.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어요. 트렌드에 민감해야 돼. 그 문화에 민감해야 되고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자기만 믿는 거죠. 고립된 건 뭐예요? 새로운 걸 배울 의지, 받아들일 의지도 없고 그런 역량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과가 전혀 없겠죠. 이런 사람이 되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이 있는지 맨날 비판만 하고 어떤 새로운 학습이나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실행도 하지 않는다면 여기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주의자는 뭐냐면 처음에 아는 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스타터가 특히 그러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난 잘 될 거야. 이것도 좋은 뜻의 이상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여기 있다가 현재는 역량은 약해. 근데 의지는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포용할 그런 준비가 돼 있어. 멋지죠? 이분은 이렇게 가거나 근데 반대로 여기서 조금 하다가 그냥 의지가 꺾여버려서 그러면 이제 고립돼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돼서도 역량을 키울 수 있어. 역량을 키운 다음에 트렌드에 대해서 또 민감해지고 하면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어찌됐거나 일로 가는 걸 지향적 목표로 삼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이상주의자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미 어떤 일을 몇 차례 한번 겪어봤어요.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다는 걸 이미 깨달았어. 그럼 그런 사람들 이상주의자가 안 돼요.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따라서 뭐냐면 이상주의자는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잘 모르기 때문에 못 모르고 나가서 꼭 선무당 효과처럼 오히려 대박을 터질 수도 있는 그런 확률도 커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전혀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다. 이것만 아니면 돼. 고립만 돼 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결론적으로 이상주의자 당연히 시작하는 사람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역량이 있으신 분들, 역량이 이쯤에 있을 수도 있겠다. 중간쯤에. 그럼 이렇게 가면 되지. 지향하는 바 어디로 가야 될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잖아요.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성공할 상인가? 아니면 계속 좀 해도 어려울 상인가? 이걸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인데 이제는 진짜 질문 주신 것처럼 만약에 너라면 너 글청개 너라면 당장 매출 2배 만들 수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워지면 시야가 좁아지더라고요. 선택할 대안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 보지 못하고 한 군데에 몰입되고 그리고 막 쫄고 그렇게 해서 금방 무너지는 것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날 아이디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의 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출 2배. 그래서 어떻게? 너무 쉬워요. 이것만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가 스스로 도출하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냐면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내 사업 아이템이야. 그래서 고객은 기존 고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템도 뭡니까? 기존 아이템도 있겠지만 신규 아이템도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는 건 끝냈어요. 만약에 기존 고객이에요. 기존 고객의 풀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템도 기존 아이템이야. 내가 전복을 갖다 파는 사람이든 아니면 네일아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전자책을 파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게 기존 아이템하고 기존 고객한테 기존 아이템을 제공하는 거라면 얘는 버티기라고 해요. 버티기. 이 사사분면 중에 얘 이름은 버티기야. 버티기. 결국은 우하향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쟁자도 많아질 테니까. 이때는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사람들이 보통 비용을 줄이려고 해요. 직원도 내보내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이제 축소하고 이제 원룸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왜냐면 비용을 줄이는 데만 혈안돼 있어. 활동 영역이나 범위도 축소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버티기 한다고 생각했다가 점점 우하향하는 그림이 딱 보이죠. 그러니까 기존 고객 풀을 가지고 기존 아이템만 가지고 유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버티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다만 버티기만 해도 용하다. 근데 만약에 고객은 기존 고객인데 내가 매출을 이제 높이고 싶어. 매출을 2배로 높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뭔가 확장을 해야겠죠. 그게 아이템으로 뭔가 달라지든 확장을 하든 아니면 고객 풀을 다르게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템 먼저 신규 아이템을 만드는 거예요. 고도화라고 불러요. 고도화인데 뭐냐면 수를 늘리는 거예요. 수를. 또는 질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는 뭐냐면 내가 스매끼리를 100개 팔던 사람인데 스매끼리의 생산량을 늘려갖고 200개로 늘리는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가지수를 종류를 늘리는 걸 말을 해요. 가령 이런 거죠. 포르쉐가 스포츠카의 자존심, 물론 뭐 훨씬 상위의 람보르기니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포르쉐도 세계 최고의 명가 아닙니까? 스포츠카의 명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이지. 파나메라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나인온론이지 거기는. 포르쉐 하면 이꼬로 나인온론, 터보 이런 거. 근데 어땠습니까? 포르쉐에서 SUV 라인을 만들어. 말도 안 되죠. 포르쉐가 그때 자존심을 버리고 체질 개선을 한 거죠. SUV를 만들어내. 카이엔. 그런데 포르쉐를 살렸어요. 오늘날의 포르쉐가 유지되는. 물론 이제 모기업은 따로 있긴 하지만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지속하게 만든 건 기존의 라인이 아니라 새로 만든 거예요. 가짓수를 추가를 한 거예요. 질을 높일 수도 있겠죠. 맨날 900원짜리 혹은 뭐 만원짜리만 판매해갖고 매출이 늘어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 벤츠도 A클래스, C클래스도 있지만 E클래스 그리고 S클래스도 있고 G바겐도 있죠. 일단 S클래스라고 하면 질은 높은 게 맞죠. 그리고 전자책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전자책을 그냥 단순 판매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좀 더 고도화해가지고 질을 높여갖고 실제 내가 구현했던 어떤 현상, 사실, 어떤 성과를 그러니까 월에 전혀 못 벌던 무일푼 백수에서 뭐 월에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버는 그 사람을 내가 변화됐다면 그 변화된 거, 그 구현된 거를 그대로 내 전자책을 구매하고 실은 그보다 품질이 높은 서비스인 코칭을 받는 사람들한테 어떻습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 사람도 나처럼 이런 상태를 구현해내도록 돕는 거죠. 그럼 품질을 높인 아이템을 만든 거죠. 아이템의 질을 높인 거 이게 고도화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을 2배로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두부도 어떻습니까? 이게 외국산 콩을 쓴 두부면 한 모에 1,몇백 원이 할 수도 있지만 국내산 콩이면 보통 3, 4천 원 하잖아요. 한 모에. 질도 바꿀 수도 있고 가지수를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매출 향상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존 아이템 나는 고도화하기에는 아직까지 실력이 좀 부족해. 그래서 기존 아이템으로 매출을 늘리고 싶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고객의 풀을 더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고객만으로 승부하지 말고 살 사람 다 샀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약 칫솔 같으면 뭐 주기적으로 사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신규 고객을 늘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죠? 광고, 홍보.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을 거예요. 무료는 뭐가 있죠?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 그리고 유튜브 활동하는 거. 적절한 설명자가 되는 거. 그러면 기존에 내 아이템을 알았던 사람도 있고 이번 기회에 새로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적절한 설명자가 돼가지고 경계심이 사라져. 이 사람 거라면 한번 구매할 만 하겠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확장이야. 확장. 고객 풀의 확장이죠. 그래서 여기 4분면의 이름은 확장이야. 무료는 오가닉으로 하는 거. 블로그랑 유튜브 활동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유료는 뭐가 있죠? 내가 네이버 파워링크나 네이버 파워 콘텐츠나 아니면 SNS, 페북, 인스타 유료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타 채널에 돈 내고 이제 출연하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이 대표적이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 나를 기존에 몰랐던 신규 고객들이 확장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판매량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고객도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템도 신규 아이템을 출시해서 승부를 볼 거야. 이거 신사업이에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 혹은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한테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신사업이 될 거고 기존에 이런 활동들을 하던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안 되겠어. 나 망할 것 같아. 제가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걸래. 또는 고도화까지 잘했어. 그런데 매출이 나는 월에 한 2억, 3억은 벌고 싶은데 지금 2, 3천밖에 안 돼. 수입이. 그래서 대폭 높이고 싶어. 그럴 때 선택하는 게 뭐다? 바로 이제 신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스타터 입장에서도 신사업이 될 수가 있고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게 신사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신사업으로 가면 뭡니까? 이제 정말로 내가 원하던 매출 그 이상으로 가던가 신사업은 어떤 재밌는 점이 있냐면 진짜 10배, 100배 성장하거나 아니면 그냥 쫄딱 망하거나
대개는 제일 많이 망하는 게 보통 2단계 아니면 보존 비용이 확 늘어나는 어떤 일을 하거나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확장이랑 좀 다르고 자기 사업을 확대할 때 좀 이렇게 키우려고 할 때 보통 망해요. 그건 되게 주의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자기 실력이 쌓여있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신뢰도가 높은 고객 풀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장에 먹히는 시장의 본질을 잘 탐구했고 본질을 잘 이해한 상품까지 갖고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검증까지 됐다면 당연히 신사업으로 가야죠. 이거. 신사업은 보통 어떤 형태로 하냐면 새로운 아이템을 출시한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뭐 연구 개발비 많이 안 들어간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비가 많이 들어간 형태로 간다면 그건 큰일 난다. 되게 위험하다. 이런 거예요. 고도화에서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버티기라는 거는 어차피 내가 견뎌내야 되는 어떤 구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확장하는 것도 거의 필수 불가결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우리가 보통 버티기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출연했을 때부터. 근데 매출이 별로 없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떤 광고나 홍보를 하게 돼요. 아니면 뭐 자신을 노출시키고 알리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주로는 이제 무료, 뭔가를 주고 이제 배우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유료까지 해가지고 광고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도화까지 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 뭐냐면 제가 그냥 G4를 팔다가 매출이 30억이 된 거야. 그럼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또 새로운 사업 혹은 더 수나 질을 늘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예요. 더 고도화된 안주, 뭐 더 비싼 전복이라든지 3,000원, 5,000원짜리가 아니라 3만원, 5만원짜리 안주로 질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가짓수를 뭐 G4도 막 매운맛이 있고 뭐 달콤한 맛이 있고 데리야끼 맛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짓수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발생된 노하우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노하우. 여기서 고도화 과정에서 나오는 재밌는 현상이 바로 그건데 노하우예요. 노하우. 이 노하우라는 건 어떻게 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의팔이, 책팔이, 뭐 성공신화 아니면 G4를 갖다 팔아가지고 월 매출 2억, 순수익 5천만 원 달성한 노하우. 그걸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또는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또는 그런 사업가를 육성해내는 뭐 코칭이나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라고 하면 이것도 고도화를 한 거죠. 어쨌든 질을 높인 거니까. 내 노하우를 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알맹이가 없는 경우를 이제 강의팔이라고 이제 많이 하고 알맹이가 있는 경우는 또 잘 받아들이기도 하죠. 강의팔이도 2단계에서 나오면 정상이다라는 거. 그런데 강의팔이가 요 단계에서 나온다면 진짜 강의팔이가 되고 욕을 먹겠죠. 확장 가운데서도 만약에 유료 테크를 탔어.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아. 블로그나 유튜브는 하고 싶지 않아. 유료 탔는데 한 달에 광고비 500, 1000씩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 총알이 떨어지는 경우는 광고가 제대로 안 먹혔어. 그럼 이제 버티다 가는 거야. 예산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전략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왕 여기까지 말을 한 김에 제가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가 난이도가 하야 하. 누구나 가는 단계야. 뭐 이러다 망하거나 아니면 올라갈 거니까. 확장하는 거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이 좀 중요하잖아요. 이건 난이도가 중요하거든요. 2단계. 약간 카피라이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도화시키는 거. 이게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여기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구간이고 평균적으로 그 난이도가 상위입니다. 여기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특산이야, 특산. 난이도는 그래서 버티기가 가장 쉽다. 그 다음에 돈을 넣어야 되는 이 확장 단계. 혹은 내 시간과 인풋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는 이 확장 단계에서 난이도가 중이다. 그 다음에 이걸 진짜 고도화시키는 거.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고도화가 스스로 된다니까. 정리를 하면 레벨 1인데 버티기예요, 버티기. 버티기 단계는 참 재밌는 단계죠. 내가 진짜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아웃되거나 진짜 인이냐 아니면 아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게 바로 이제 버티기 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확장이죠, 확장. 사실 사업은요, 적당한 아이템이 있으면 그냥 1억 받고 5억 버는 거야. 그게 마케팅이고 사업이에요, 사실. 가장 유명한 놈이 가장 많이 먹는 시장이죠.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아이템이 형태나 기능이 똑같은데 당연히 더 유명한 게 많이 팔리겠죠. 이 확장 단계에서는 그래서 내가 아이템이 좀 부실하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콜라보라는 걸 해요. 나는 여기에 강점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저기에 강점이 있어. 가령 저 사람은 유튜버인데 100만 유튜버야. 근데 나는 그런 트래픽이나 유명세나 브랜드나 인지도가 없어. 근데 아이템만큼은 내가 2단계까지는 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경력도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사례도 있다면 그렇게 가겠죠. 팁이죠. 확장이 난이도가 중인데 망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근데 두 사람이 싸워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 레벨 3은 뭐냐면 고도화죠, 고도화. 2단계까지 가면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전보다 기회가 많아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가짓수를 늘리고 품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버티기 단계는 보통 영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확장 단계에서는 100에서 한 1000만 원 사이쯤 되겠죠. 이제 고도화 단계부터는 이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도 월에 수억씩 버는 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수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못해도 1, 2천원 버는 단계가 바로 이 고도화 단계예요. 마지막에 이제 신사업 단계는 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찰력을 왜 통찰력이라고 부르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신사업 같은 거는 뒤에 뚜껑을 따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아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그리고 이런 일이 언제 존재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싸고 만나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얘가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순간에 너무 많이 오버를 한다?
올라갔다가 그러면 여기서 추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고정 비용은 없이 되도록이면 가지고 있는 것 내에서 안정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추라이 해볼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단순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긴 한 건데 여기에서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사이트는 단 하나야. 단 하나. 바로 행동을 바꾼다야. 이런 매출 2배 높이는 전략 중에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격을 높였다가 혹은 가격을 낮추었다가 혹은 판매 아이템도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바꿔봤다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뭔가 깨달은 거예요.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바꿉니다. 근데 포용력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신념을 바꾸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믿는 거는 웬만하면 바꾸지 않더라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인간인데 자기를 바꿀 만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장은 이상주의자였지만 선두가 되고 1등이 될 씨앗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신념만 갖고 있어. 사업은 그냥 비용 낮추는 거고 인풋은 최소한으로 하고 버는 건 가장 많아야 돼. 비용은 가장 적게, 매출은 가장 높게. 본격적으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 그리고 고도화를 시키려는 그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기존 아이템 그리고 뭐 기존 고객 정도에서 대충 싸우다가 마무리 짓잖아요. 그렇게 이제 끝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다니는 그 기업도 이래요. 제가 말씀드린 통계가 아니고 맨날 나오는 통계가 있잖아요. 신규 기업이 5년 내에 생존할 확률이 20%가 안 되고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5% 10%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혹은 내 직업 이런 거는 5년 10년 있다가는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을 안 바꾸고 기존의 어떤 틀을 깨지 않는다면 난 퍼스널 타입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뭔가를 받아들이는 의지, 그 다음에 역량을 계속 강화해야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블로그든 유튜브든 활동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컨텐츠를 올려야지만 조회수가 높아지고 팔로워 수가 증가하고 구독자 수가 증가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매출은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단계에서 그걸 깨닫기 때문에 이 활동만 하셔도 소용력이랑 역량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는 있죠.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그거 먼저 알면 내가 성공할 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테고 흐름을 타서 매출 2배 전략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이 단계에 있는데 나머지 단계를 모르고 그냥 끙끙 앓고만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잘 판단해 보시고 이 단계라면 이제 고도화 단계로 빨리 가야겠다. 그래야지 이것도 잘 먹힐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사업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고도화를 한 다음에 여기서 신사업에서 또 좋은 점이 뭐가 있죠? 여기에서 고도화됐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 새로운 시장에서 승부를 받는데 거기서도 먹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귀납적이 돼버리죠. 태어나서 까마귀를 처음 봤는데 까마귀가 까만색이야.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또 까마귀에 봤는데 전봇대에 달려있는 까마귀가 봤더니 또 까만색이네? 다음 년도에 또 봤는데 까마귀는 또 까만색이야. 까마귀는 안 봐도 내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현상, 일을 겪지 않아도 까맣겠구나, 잘 되겠구나 라는 거죠. 까마귀는 돌연변이가 있지 않는 한해는 무조건 까만 거죠. 더 볼 필요가 없죠. 100번, 1000번 더 떠들어 볼 필요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점. 그럼 그런 상태가 뭐 해요? 기업을 만들죠. 그게 또 신사업의 또 다른 의미예요. 고도화된 사람이 더 갈 곳이 없으면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래서 기업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괜찮게 잘 나가겠죠. 다만 난이도는 이렇다는 점. 버티기, 확장, 고도화, 신사업의 단계까지 각 단계가 무료하고 힘들고 막 길어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구나. 어떤 단계는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단계는 좀 느리게 갈 수도 있구나. 고도화 단계에서는 느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만 깨달으시면 왜냐면 이 다음 단계가 또 존재하니까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매출 2배가 문제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잘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오네? 네, 여보세요? 매출이 50에서 500만 원이 됐다고요? 다봉!